자, 반갑습니다. 지금 휴원이 좀 길어져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좀 영상으로 좀 대체해서 우리가 수업을 좀 나갈 거고요. 칠판이 좀 잘 보이는지 몇 번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혹시나 안 보이는 문제가 있거나 있으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은 다시 그 부분을 좀 촬영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집에서 보실 때는, 이제 집에서 이제 인강 공부할 때도 해봤겠지만은, 1배속은 너무 느립니다. 대략 한 1.2배속에서 1.3배속 정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제 칠판에 필기하게 되면은 잠깐 멈춰 놓고 본 교재에다 옮겨 적으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문제와 문제 사이에 이제 필기 시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만 촬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끝나면 잠깐 멈춰 놓고 이렇게 필기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핸드폰 다 있으시죠? 그죠? 핸드폰 멀리 치워 놓으시고요. 절대 근처에 있지 말고 영상 보는 동안에는 자, 수업 시간이 뭐 2시간이 남으면 2시간, 뭐 3시간, 3시간 딱 집중해서 화장실만 갔다 오실 거면 잠깐 갔다 오시고 그 외에는 좀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좀 빨리빨리 넘어갔던 부분들, 내용 설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4, 15장이죠. 우리 명제 한번 펴보시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명제가 뭐냐면은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참이거나 확실하게 거짓이 되면은 그게 이제 명제라고 했고,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기 유형 2번, 3번 정도까지 우리가 진행했었죠. 그죠? 모든 어떤 제외하고 2번, 3번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오늘 모든과 어떤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본교재 내용 있는 페이지 2페이지 펴보시고요. 네, 2페이지 펴보시고요. 2페이지 명제 P이면 Q이다. 여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의 6입니다. 14-1의 6이고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 자, 요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 이제 이게 문장의 구조예요. 뭐뭐이면 뭐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뭐이면,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따지자면 주어 같은 거고, 뭐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목적어인가요? 영어는 좀 약하니까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수학에서 뭐라 부르냐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정. P면 이 부분을 가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Q이다, 이 부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라고 합니다. 결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문장 구조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나는 남자다. 자, 나는 가정이죠. 남자다. 결론입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죠? 요렇게 판별하는 문장, 요렇게 판별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뭐다? 명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P면 Q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얘네들이 자, 진리집합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요 명제, 자, 조건피죠, 조건피. 자, 요거를 만족하는 아이들이, 원소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우리가 라지 P라고 하고, 그럼 이 P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요 P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Q. 이 녀석도 뭐겠습니까? 이 녀석도 이런 걸 만족하는 원소들이 모여있는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얘기할 경우에 자, P면 Q이다. 이 말이 만약 예를 들어 참이라고 하면요. 이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입을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P면 Q이다. 요 얘기입니다. 지금 요게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관계다.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내용은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1의 7번 보시면요. 자, 모든과 어떤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14-1의 7 보시면은 자, 모든과 어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모든은 말 그대로 뭐냐면 모든 애들이에요. 다 모든 애들 다 얘기하는 건데요. 자, 모든과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임의라는 말이 있어요. 임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임의라는 말은 자, 글씨가 좀 너무 저기 한데 잠깐만요. 모든과 그 다음에
임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임의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랜덤이죠. 그죠? 남학생들 아마 게임할 때 뭐 랜덤 선택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랜덤이란 건요. 내가 이렇게 물음표. 그죠?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뭐 하나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예를 들어 어떤 박스가 하나 있는데, 박스 안에 공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10개 중에 임의의 공을 뽑더라도 1등 상이 당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10개가 모두 다 뭐겠어요? 다 1등 상인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모든 공들이 전부 다 뭐다? 1등 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이거 뭐 특정 어떤 거 얘기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과 반대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좀 살짝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입니다. 어떤. 자, 어떤의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숙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어떤이란 말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지금 이제 주말 개강도 못하게 됐으니까 뭐 수요일에 이렇게 문제풀이 수업 많이 개강한다. 자, 문풀 수업에 우리 친구들이 다 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반 모든 학생들은 숙제를 다 해왔을 거야. 자, 이 말은 참일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참이면 정말 좋겠어요. 자,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반 어떤 학생은 숙제를 해왔을 거야. 자, 이 말은 뭐예요? 참이겠죠, 그죠? 왜냐면 누군가는 숙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친구라도 숙제를 해오게 된다면 그거 뭐예요? 내 말은 맞는 거예요. 만약 내 말이 틀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반 모두가 다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설마 그렇겠습니까? 다 해오겠죠. 그죠? 누군가는 해올 겁니다. 에?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모든과 어떤의 개념입니다. 모든과 어떤의 개념. 자, 이제 밑에 내용은 우리 문제 풀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과 어떤에다가 우리가 부정을 걸어줄 수 있어요. 그죠? 부정이란 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명제, 이제 밑에 14-1에 8번 보시면 있는 내용인데요. 14-1에 8번 보시면은 하나 있는 내용인데,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명제. 자, 모든 x에 대해, 모든 x에 대해. 자, 모든 x에 대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 요거 이제, 모든 x에 대해 p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지금. 모든 x에 대해 p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명제를 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모든 아이들이, 자, 이걸 말로 번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x는 p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에 반대 부정을 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그 친구들한테 딴지 걸 때 있죠, 그죠? 야, 봤어? 이거 이렇게 되는데 아닌데? 안 그럴걸?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반대로 부정만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딴지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모든 x에 대해 p다 아닌데? 모든 애들은 아닐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바로 어떤, 그죠? 야, 모든 애들은 이렇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떤 x는 not p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자, 다 이럴 거야. 아닌데? 그거 안 한 애도 있는데? 그거 안 한 애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x에 대해서 이번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x에 대해 P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x에 대해서는 P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야, 들었어? 야, 3반을 누가 이렇게 했대. 그럼 내가 딴지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 애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x에 대해서는 P다. 반대말은 뭐가 되냐면 모든 x가 그 누구도 P를 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x가 나 P다. 이렇게 부정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과 어떤 명제의 부정입니다.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머릿속으로 그냥 이게 공식 외우듯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여기는 부정이 걸려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친구들 말에 평소에 좀 딴지를 걸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과 대우 개념이 나옵니다. 역과 대우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14-2장 이제 14-2-1번입니다. 자, 명제 역과 대우라는 말이 있네요. 자,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P면 Q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명제의 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역지사지 아시죠? 그죠?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뭐예요? 너랑 나랑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P면 Q이다가 역을 걸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Q이면 P이다. 이렇게 앞뒤 순서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역이에요. 간단하죠 이거는. 그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보죠. 나는 남자다. 이 명제의 역은 뭐겠어요? 남자면 나다. 이건데 이거 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주변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또, 자, 대우가 있다 그랬죠. 그죠? P면 Q이다의 대우 명제가 뭐냐면, 자, 요거를 갖다 순서를 뒤집어요. 선생님, 그럼 그건 역 아닌가요? 앞뒤 부정을 걸어줍니다. 둘 다 부정을 걸어줍니다. 자, 그건 뭐냐면, 요렇게 얘기가 됩니다. 순서를 바꾸는데 앞뒤에 부정도 걸어주게 된다면 요렇게 not이 전부 다 붙겠죠. not Q이면 not P다. 요렇게 붙어지게 됩니다. 되십니까? 요게 이제 대우 명제입니다. 대우. 자, 그럼 대우 명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나는 남자다. 이 명제의 대우는 뭐겠어요? 남자면 나다는 여기고 여기에 부정 걸면은 남자가 아니면 내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죠? 참인가요, 여러분들? 참이죠. 일단 왜냐면 나는 남자라는 그룹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면 자, 그 남자 집합을 부정했으니까 나는 그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아닌 게 되겠죠. 그죠? 나는 절대 그 남자가 아닌 집합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캐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본명제가 참이라면, 자, 조심하세요. 본명제가 참이라면 여기 있는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됩니다. 얘가 참이면 참이에요. 거짓이면 거짓이겠죠. 그죠? 그래서 본명제와 대우명제는 같이 가요. 참거짓이. 하지만 역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나는 남자다. 참이지만 역은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거짓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의 경우에는 연관성이 없어요. 본명제와 대우명제 두 가지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봅시다. 자, P면 Q이다. 자, P면 Q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아까 명제 P면 Q이다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해요. 참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때 뭐라고 하냐면 P는, 자, 조심하셔야 돼요. 말로. P는 누구이기 위한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반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Q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Q는 P이기 위한, 자,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얘는 무슨 조건이냐?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꾸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얘를 보시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Q는 P이기 위한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Q는 P로 가죠. 그죠? 그럼 Q를 먼저 적어주시고 P를 적어주시고 필요 조건이면 어디가 크냐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 조건이면 앞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 조건이면 앞으로 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녀석.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요 녀석을 내가 만약에 식으로 나타내 본다면 앞에 P가 있죠? P는 Q이기 위한이니까 P를 앞에 Q를 뒤에 적어주시고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뒤로 가면 됩니다. 이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또 마지막에 또 뭐가 있냐면요. 거기 14-2-3번에 보시면요. 자, 2번 두 번째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 자, 이건 뭐냐면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 둘 다 만족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P면 Q이다가 성립하는데 동시에 and 그리고 누구도 Q이면 P이다도 성립한다 이 말이거든요.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두 개가 다 성립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P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써요? P는 Q이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어차피 없겠죠. 그렇죠? 앞에서 뒤로 가고 뒤에서 앞으로 가고 둘 다 똑같기 때문에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둘 다 똑같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서 지금 이제 1번부터 거기 번호가 모자라서 그죠? 20번 가나다라 마바 사까지 쭉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필요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조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시죠. 자, 일단 나랑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랑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한번 볼까요? 1번?
1번 보겠습니다. 자, P는 Q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P는 Q니 아니니 이렇게 말을 하고 찾고 있죠. 지금 P 조건이 뭐냐면 1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A 합 B가 B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Q는 A가 B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집합에서 봤었어요. 요거 이제 생각해 볼까요? A랑 B랑 더했어요. 합쳐졌어요. 근데 B가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야, 내가 가진 거랑 너가 가진 거랑 전부 다 우리 더해볼까? 근데 뭐야? 너가 가진 게 나왔네? 그럼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건 이미 얘가 다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어떻게 해? B라는 집합 안에 누가 A가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너가 다 가졌구나. 그럼 뭐예요 그게? A는 B에 속한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뜻이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아, P면 Q이다? 말 되죠, 그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럼 거꾸로 내가 Q면 P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다시 한번. P면 Q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도 되는데 거꾸로 반대로 어떻게? Q면 P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충.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X는 4의 배수이다. 4의 배수고 그 다음에 Q는 뭡니까? 2의 배수죠.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말로 해봅시다, 이렇게. 자, 4의 배수면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나요? 생각해볼까요? 4의 배수들이면 전부 다 2의 배수들인가요? 왜, 그쵸? 맞죠, 그죠? 하지만 반대로 2의 배수라고 해서 4의 배수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예를 들면 2의 배수 중에 누구? 뭐 6 같은 거는 4의 배수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집합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집합으로, 그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을 갖고 와보면 4의 배수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4, 뭐 8, 그 다음 뭐 12, 뭐 쫑쫑쫑 이렇게 들어있겠죠. 무한집합이죠. 이건 못 세요. 2의 배수는 뭐 있어요? 2, 4, 6, 8, 10, 뭐 12,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어때요? 4, 8, 12가 전부 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뭐 얘네만이겠습니까?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지 뭐. 그래서 4의 배수면 2의 배수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예, 괜찮습니다. 포함하니까요. 포함한 쪽으로 어떻게 입을 이렇게 벌려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4의 배수면 2의 배수다. 맞습니다. 하지만 2의 배수라고 4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 요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P는 Q이기 위한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P는 Q이기 위한 D가 크니까 무슨 조건? 아까 전에 여기 P는 Q이기 위한 D가 크면은 충분 조건이라 말씀드렸죠? 그럼 얘도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도 이제 충분 조건이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나머지는 영상을 잠깐 멈춰 놓으시고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연습해 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15장 이제 절대부등식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다루냐 안 다루냐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간략하게 다룰 거고, 상대적으로 대신에 이제 산수기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2, 고3까지 계속해서 다루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자, 보시죠. 15장 15-1번입니다. 15-1 절대부등식이죠. 자,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의 증명의 기본 방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대소 비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왔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먼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대소 비교 증명 방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소 비교 증명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나 많이 쓰이는 거죠. 바로 뭐냐면 A와 B를 뺍니다, 여러분들. 빼요. 그죠? 뺀 다음에 얘가 뭐다? 0보다 크면은 아, 이게 A가 B보다 크구나. 만약에 같으면 뭐겠어요? 당연히 둘이가 같구나. 그 다음 반대로 A가 B를 뺐는데 이제 0보다 작게 되면 이건 뭐다? A보다 B가 더 크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부호 상관없고요. 어떤 제약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뺄셈, 덧셈 뺄셈 형태가 이제 쉬워야만이 가능하겠죠. 복잡한 형태면은 당연히 얘도 좀 귀찮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A가 있고, 뭐 B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A가 B보다 커요. 그럼 누구도 되냐면은, 자, 요렇게 명제니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A의 제곱이 누구보다? B의 제곱보다 커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A는 B보다 크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호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성립하려면 누가? A가 양수여야 되고 B도 양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어떻게? 이거 아니면 얘기 못해요. 이거는. 네, 이거 아니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제곱의 경우에는 둘 다 양수여야만 대수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자, 제곱의 차이로 그러면 우리 대수 비교 언제 많이 했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즉 제곱근 계산할 때 많이 하셨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시 하나만 들어보자면은 뭐 이런 게 있겠죠. 야, 루트 8하고, 자, 루트 8하고 3하고, 자, 누가 더 크니? 자, 이거 비교 많이 해보셨죠? 이거 비교 어떻게 했습니까? 얘 제곱하면 8이고, 얘 제곱하면 9잖아요. 그죠? 얘 제곱하면 8, 얘 제곱하면 9. 그래서 이쪽이 더 크더라.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서 3이 루트 8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3도 양수, 루트 8도 양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자, 부호가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뭐냐면 세 번째는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눠서 우리가 비교하자는 건데요. 자, 나누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B분의 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보다 커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B를, 이거는 그러면 A가 B보다 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역시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A, B의 부호가 어떠해야 됩니까? 둘 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A도 0보다 커야 되고 B도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둘 중에 뭐 하나가 음수거나 아니면 둘 다 음수거나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나누는 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엔 차라리 빼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일반적인 대소 비교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대소 비교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 부등식은 뭐 말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예 문제에서 줍니다. 우리는 그거에 해당하는 값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이 있는데, 자, 15-1-3번에 보시면 2번,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해서 나와 있어요. 15-2-3번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2번에 1번 보니까 뭐 요런 게 있네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요거 무슨 식이죠?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빠르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나요? 아니죠.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A, B가 반드시 실수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끝에 보실까요? 자, 단 등호는 A는 B일 때 A 플러스 B는 0일 때 성립한다. 실수 A, B가 여기에는 빠졌네요, 여러분들. 그죠? 빠졌네요. 자, 여기 2장 여기 두 번째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요 옆에다가 여러분들 옆에다가 빨간 글씨로 뭐라고? A B 그 다음에 A, B는 실수 이렇게 좀 적어줍시다. A, B는 실수라고 좀 적어줍시다. 자, 이거 실수가 아니면요 전부 다 여기 뒤에가 지금 다 성립하지 않아요. 실수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무슨 조건? 실수여서 더해서도 실수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수의 제곱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식들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4번 같은 식도 자, 오랜만에 보죠, 그죠? 야, 이거 반갑죠, 그죠? 4번.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의 요 녀석 있죠, 그죠? 요거 뭡니까, 요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정리하시면. 자, 앞에 2분의 1 쫙 뽑아놓고, 자, 요렇게. A 빼기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괄호 닫고 얘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제곱 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네. 요 정도 얘기하면 절대부등식 관련된 내용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얘기를 좀 할 건데, 뭐, 증명은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증명 자체는 굉장히 다양할 텐데, 자, 오늘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산술, 기하, 평균. 평균까지 적어줘야 되겠죠?
자, 산술기압 평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산술 평균과 그다음에 기압 평균이 이루어져 있는데 산술 평균이 뭐고 기압 평균이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나중에 수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저거에 대한 비밀이 밝혀집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얘기할 거냐면 자, 여러분 평균이 무슨 뜻이죠? 평균? 평균은 여러분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 숫자만큼 나누는 거다. 이게 평균을 아실 텐데 그거는 산술 평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합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평균이 다양한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산술 평균이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되는 알고 계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평균도 있나요? 아, 그럼요. 산술 평균은 합의 평균이죠. 기압 평균은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고배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고배 평균. 자, 그 다음 또 뭐 되냐? 역수합의 평균도 있습니다. 뒤집어서 더한 다음에 평균 낸 다음에 다시 뒤집는 거죠. 그죠? 언제 구한다? 뭐, 여러분들은 아마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항 같은 거, 오hm 계산할 때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죠, 우리가. 일단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보시면은, 합의 평균이 산술 평균이라겠죠? 그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A, B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내가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줘요. 자, 잠깐만요. 소리를 켜놨더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뭡니까?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합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곱의 평균은 뭐 어떻게? 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이렇게 루트를 씌워준다. 요게 바로 곱의 평균입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등호 성립 조건, 등호가 성립하고요. 이때 중요한 거, 등호 성립 조건인데요. 바로 뭐냐면 A하고 B가 같을 때, 이것일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일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전제 조건. 자, 이렇게 합의 평균, 곱의 평균을 우리가 이게 성립하게 하려면 먼저 얘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A가 0보다 커야 되고 B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요겁니다. 두 개가 반드시 양수일 때만 우리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산술기압 평균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증명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교재 보시면 6페이지부터 해서 뭐 삼각형을 이용한 증명, 정사각형을 이용한 증명, 그다음에 정사각형 이용한 증명, 뭐 반원을 이용한 증명, 두원을 이용한 증명, 원을 이용한 증명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증명 과정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4번 반원을 이용한 증명. 요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만한데 뭐 사실 3월 모의고사 제외하고서는요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에요. 잠깐만 이번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요렇게 반원을 하나 그리고요. 요렇게 반원을 하나 그리고요. 자,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이 더 이쁘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반원을 하나 그리고 자, 요 위에 어떤 한 점을 내가 P라고 잡을게요. P라고 잡고 여기를 A,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 OB의 중점이죠. 그러니까 지름의 중심이니까 원의 중심이 되겠죠. 여기를 O라고 잡아 놓을게요. 내가 O. 그래서 P를 원 위에 한 점 잡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뭡니까?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는 직각 90도죠. 그죠? 그 다음에 전 P에서 A 위에다가 수설발을 내리시게 되면 여기 또한 뭡니까? 직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을 갖다가 뭐라고? 내가 H라고 잡아주시고 A에서부터 H까지 이 거리를 갖다가 내가 스몰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H에서 B까지의 거리를 스몰 b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P와 O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P와 O를 연결해 주세요. 그럼 선분 PO는 여러분들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반지름 당연히 뭐예요? 지름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지름의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PO의 길이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누구를 구할 거냐면 PH의 길이 좀 구해볼 건데요. PH의 길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직각이 여기 직각이죠. 여러분들이 소자 공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형 정리를 이용해서 PH의 제곱이 왼쪽, 오른쪽 두 개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제곱은 A 곱하기 B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양수잖아요, pH가. 그죠?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루트 AB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루트 AB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원에서 가장 긴 반지름은 가장 긴 현이 이제 요 지름이죠, 그죠? 그게 절반이니까 얘 반지름, 얘가 제일 길 거고요. 얘가 제일 길 거고요. pH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PO보다는 짧잖아요, 그죠? 뭐 물론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요 삼각형 보시면 뭐예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미안합니다. PO의 길이 2분의 A 플러스 B가 누구보다는 pH 루트 AB보다는 언제나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시 근데 얘네가 같아질 수도 있을까요?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P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O 위에 바로 이렇게 위치할 때.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PO도 요 녀석이죠? pH, H점도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PO와 pH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 길어질 수 없죠, 절대로. 자, 단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라고요? A는 B랑 같을 때. 정 가운데 오면 이때가 뭐겠어요? 요만큼이 A가 돼야 되고 요만큼이 B일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되실까요? 그 다음에 지금 내용 자체에서도 그렇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지금 따로 내용은 담아놓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뒤쪽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